뭐야 이게 라이터인가? 뭐야 이거? 僕はゴールドライター 위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입니다. 번쩍번쩍한 황금 로봇들의 원조죠. 저 오래전 1981년도 만화인 골드라이탄, 캐릭터에 대해서는 프리뷰에서도 소개했던 바 있었던 최신 골드라이탄 제품 쇼호리쿠 골드라이탄 선행 리뷰입니다. 참 제가 뭐 인플루언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방구석 콜렉터인데도 이렇게 선행 리뷰도 해보고 참 하는 거는 다 여러분들 덕분이기 때문에 또 준비하는 나눔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선행 리뷰라는 게 예전에는 딱히 별로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죠. 뭐 물론 이런 것도 다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행 리뷰를 보시면은 당장 나는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저게 과연 얼마나 좋은 걸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얼마나 좋아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뭐 이런. 네, 이 제품 쇼호리쿠 골드라이탄, 제가 프라모델이라고 들었고요. 또 프라모델 정보에서 이 제품을 처음 보기도 했는데 단언컨대 이건 프라가 아닙니다. 위키. 자, 제품의 패키지는 이렇게 굉장히 콤팩트합니다. 이렇게 일반 로봇돈 패키지와 비교를 해봐도요 훨씬 작아요. 아니 이게 조립도 필요하고 런너도 들어있을 텐데 사이즈가 이렇게 작다라는 거는 뭐 이런 생각과 함께 패키지를 만져보면요, 일단 재질이 요새 그 대륙 제품들에서 많이 쓰는 골판지 ST가 아닙니다. 얇고 대신 이 겉에 인쇄나 만져지는 촉감이 살짝 고급감이 있어요. 인쇄된 그림이나 등등도 광택이 들어간 부분이 보이고요. 전면으로는 골드라이탄 이미지와 살짝 노출되는 제품의 모습, 위로는 로고와 사진 채탁, 아래도 채탁, 좌우로는 로고들만 채우고 있고요. 뒤로는 이렇게 제품 변형 전, 변형 이후의 모습과 함께 컴팩트하게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패키지를 열어보면 먼저 조립 매뉴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골드라이탄의 바디, 통금속입니다. 헤드 도금속이고요. 팔파츠, 다리 파츠들 모두 다 금속입니다. 이런 놀라운 부터 시작해서 추가 조립에 필요한 각종 런너 파츠들을 이렇게 쭉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구성이기 때문에 똑딱똑딱 20분 정도 걸려서 조립을 완성해 보면은 이런 모습인데, 자, 이 제품에 대한 첫 소감은요, 야 이건 프라가 아니야 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니 야 이렇게 조립 다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라는 것은요, 자, 프라 하면은 어때요? 일단 그 당연히 재질에 따른 가벼운 부분도 있지만요, 고정성이나 안정성 부분에서도 완제품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건프라와 로보톤, 메탈 로보톤, 메탈 빌드 등등 비교를 해봐도요, 외관은 언뜻 비슷할 수 있지만 만져보면 많이 다른 거죠. 바로 그 부분. 그래서 이 제품을 만져보거나 움직여볼 때 그 손맛을 보면은 야 이거 프라가 아닌데?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 그럼 프라가 아니면 뭐냐? 외장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초합금온이고요. 그리고 이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뻑뻑하게 조율된 메탈 로보톤, 메탈 빌드 이쪽의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메탈이 이 제품 프레임이 아니라 외장 위주로 통으로 쓰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관절은 단순하고 타이트하며 거의 뭐 반완성품에 가깝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묵직하고 안정적이고 웬만한 완성품 이상의 뻑뻑함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생각하길요, 그래 가격이 이 정도니까 가성비겠지, 겉모습만 이렇게 비슷하고 반짝거리고 실제로 만져보면 좀 약한 부분이 있을 거야, 초합금은 이런 거 기대하면 안 됐겠지, 받기 전엔 이렇게 상상했는데요, 그 생각을 무참히 깨부셔버릴 정도로 손맛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손맛만으로도 가격값을 한다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디테일 보겠습니다. 자, 이 외관,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로봇입니다. 원작은 또 이런 디테일까지 생략이 돼 있다 보니까 더 단순한 로봇이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박스 타입의 로봇이지만 번쩍이는 골드의 위용에다가 라이터에서 변형한다는 이 감성을 기반으로 이렇게 제품화를 위한 약간의 세련된 터치가 더해져 있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이 골드 표현력이 참 좋습니다. 초합금온 등과 비교하면 약간 밝은 골드빛으로 만들고 있고, 코팅의 반사, 마감 등등을 보면은 뒤지지 않을 정도로 인상적이에요. 더욱이 이 제품 또 조립을 해야 되는 제품인데, 조립할 때 보면은 이 파츠의 주요 부위가 대부분 언더게이트로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품을 완성했을 때 게이트 자국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은 보이지 않거나 결합면이 되면서 결국 자연스럽게 가려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이런 손이나 등 일부 빼고. 그래서 신생회사의 골드 코팅 조립 제품인데도 완성품 로보톤보다 게이트 자국이 안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 코팅 내구도의 부분은요, 꽤 강해 보입니다. 당연히 던지거나 하면은 깨짐이 있을 수 있지만요, 이렇게 생활 만짐 정도로는 무리가 없을 모습이에요. 제가 사흘 정도 갖고 다니면서 만지작거리기도 해봤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고, 다만 변신하면서 잘못해서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하면은 찍힘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뭐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물론 코팅 제품인 이상 지문은 좀 어쩔 수 없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포션의 부분은요, 조합구몬과 대비해서 좀 더 옆으로 퍼진 인상이 있습니다. 또 다리 길이가 좀 짧아졌고요, 자세히 보시면 헤드도 약간 좌우가 더 넓어지면서 뭔가 좀 더 친근한 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팔 부분에는 신축 기믹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보폼에서는 확장한 형태가 디폴트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팔을 짧게 잡아주면은 그 원작에서 커지기 전에 귀여운 모습을 좀 연상케 하는 부분이 더 있고요, 팔이 길 때는 또 원작에서 커진 뒤의 모습에 더 가까운 인상이 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며 갖고 노는 것도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베리에이션이 되었습니다. 몸에서 유일하게 골드가 아닌 이마와 눈의 부분은 자세히 보면 메탈릭은 아니라 일반 컬러로 처리하고 있고요, 어깨나 이런 부분에 나사가 작게라도 보이지 않는 것은 이제 장점이 되겠죠. 이런 형상 부분에서는 어깨나 좀 더 초합구몬보다 더 네모네모한 형상을 띠고 있고요, 팔의 채워짐도 자연스럽고 주먹손은 더 작고 간략하게 표현, 무릎의 표현도 좀 단조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뭐 슬쩍슬쩍 보이는 짙은 카레 관절 등이 있고, 뒷면은 심플하게 종아리까지 채워주고 있는 부분은 초합구몬과 동일한 부분이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원작이 물론 만화이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그 작았던 귀여운 모습에 포커스가 가 있는 모습이다, 그게 이 쇼리그 골드라이탄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비교적 간단한 메커니즘이지만 빈틈없이 채워주고 있는 포인트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동은요, 헤드가 뭐 위아래 안 되겠지 싶지만 살짝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좌우 스윙도 살짝 가능하고요, 회전이야 뭐 튼튼하게 가능하고, 어깨는 평범하게 어깨 아머 속에서 옆으로 90도 가동이 가능, 팔 앞뒤 회전해 줄 수 있고요, 이 상박은 수납했을 때는 회전이 거의 안 되지만 확장한 뒤에는 자연스럽게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팔꿈치는 정석으로는 90도 가동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안쪽에 커버를 살짝 올려주면 좀 더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손은 끝에서 볼관절로 까딱까딱 회전 가능하고, 다리 옆으로는 이 정도가 디자인상 한계 움직임이 되겠고요, 앞으로 가동은 이 정도까지만 가능한데, 이 몸통을 올려주면은 더 다리 들어줄 수 있지만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무릎의 가동은요, 디폴트로는 이 정도, 다만 이 프로포션 파츠를 뺀 상태에서는요 쭉 굽혀줄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이 정도 넘어서 아예 겹쳐주는 게 가능할 정도죠. 발은 좌우 위아래 가동폭을 갖추고 있고요, 회전의 부분은 이게 45도 꺾이면서 돌려줄 수 있습니다. 잘 응용해서 접지에 활용할 수 있겠죠. 몸통은 기다는 사람이 없겠지. 그래서 관절 구조는 심플합니다. 심플하고 당연히 기본 체형 때문에 제약이 있지만요, 심플함 속에서 그래도 조금 더 고민하고 배려한 모습들이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손파츠를 교체할 때는요, 좀 이 파츠들이 같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이라이트, 변신 보겠습니다. 변신은 일단 손부터 이 손목의 커버 부분을 아래에서 밀어서 빼줍니다. 반대쪽도 빼준다. 다음에 이 하박의 커버를 열어주고요, 팔꿈치를 90도로 접어줍니다. 접어준다. 다음 팔 상박을 수납해주고, 수납. 다음에 양팔을 옆으로 90도 올려주세요. 올려주고, 그리고 이 손은 이렇게 손가락의 안쪽을 보는 포지션에서 밀어서 수납을 해줍니다. 끝까지 밀어서 수납을 해주고요, 헤드는 똑바로 정렬한 다음에 몸통의 커버를 당겨서 열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팔 안으로 또 90도 움직인 뒤 아래로 또 90도 내려서 수납을 해줍니다. 반대쪽도 안으로 90도 움직이고 아래로 90도 내려준다. 살짝 딱 맞게 만져주고, 여기서 양쪽의 커버를 최대한 벌려준 다음에 헤드를 아래로 밀어서 수납해줍니다. 해주고, 이 몸통의 커버 양쪽을 보면요, 이쪽을 전개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전개 안 하고 닫으면 찍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커버를 닫아준다. 다음에 하체로 와서요, 이 허벅지의 프로포션 파츠를 같이 들어있던 도구를 사용해서 빼줍니다. 아래로 넣어서 반대쪽도 빼주고요, 발 뒤꿈치를 접어줍니다. 접어주고, 이제 몸통 아래 커버를 열어서요, 양다리를 위로 쭉 한 다음에 무릎에서 굽혀줍니다. 최대한 굽혀서 이런 식으로 종아리를 완벽하게 겹쳐지게 만든 다음에 그대로 다리를 올려주세요. 올려준다. 안쪽에 수납해주고, 팔 정렬 맞춰주고, 여기서 이 커버 안쪽을 보면요, 파츠를 쭉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잉여 파츠가 안 남는 거예요. 편손을 수납, 그리고 아래로 처음 빼줬던 손목 파츠를 또 수납해주고, 끝까지 끼워서 고정을 해주고요, 이 위로 허벅지 파츠를 또 끼워줍니다. 끼워준다.
마지막으로 이 도구까지 위로 보관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커버 닫아주면은 골드라이트한 라이터 형태 변신 완성입니다. 네, 이 패턴을 제외하면요, 그냥 네모네모한 63 빌딩 변형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이 반복된 패턴이 굉장히 세밀하고 촘촘하고 디테일하게 들어있다는 부분, 그래서 저 유명한 듀퐁 라이터를 연상케 하는 감성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외곽선까지 이렇게 딱 90도 맞게 떨어지게 디자인한 점이 또 이 제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묵직한 손맛이 진짜 라이터를 손에 쥔 감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패턴들 만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핸들링 토이처럼 계속 뭔가 중독성 있게 만지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진짜 주머니에 넣고 다니든가 책상에 두고 심심할 때마다 변형시키기에도 딱 좋겠다 생각이 드는 사이즈와 구성과 핸들링 감성입니다. 뭔가 원작의 그 사이즈 그대로라는 감성도 있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럭셔리 로봇이야 보여주기도 재밌는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변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초합금원과 거의 비슷하지만요, 다만 시간이 흐른 만큼 확실히 신경을 더 쓴 부분들이 있어요. 커버 전개, 신축과 수납, 그리고 관련 파츠들을 전부 다 몸에 보관할 수 있어서 굳이 뭘 따로 보관하거나 꺼내거나 찾거나 할 필요가 없는 점도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리뷰는 여기까지 총평 가겠습니다. 위키 참 배르기 무서워요. 이렇게 완전히 신생 회사가 내놓는 제품도 이 정도 퀄리티가 그냥은 물론 아니고 고생 많이 하셨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온다. 분명히 사이즈부터 컨셉 등등 조합금원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프로포션 업그레이드, 설계 업그레이드, 빈 공간 업그레이드에다가 마감도 깔끔하게, 내구성도 괜찮은 듯. 그래서 베이스 부재나 그 심장 같은 거 없는 부분, 포장의 정성이 그 정도까지 안 된다는 점이 있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초합금원의 진짜 리뉴얼 버전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제품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선행 리뷰를 한다라는 거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품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라고 보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선행을 막 부릴 만큼 생산을 이미 돌려봤고 또 그 리뷰들로 좋은 말을 들을 자신이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물론 샘플을 이상한 거 보내면 안 되겠지만, 다만 좀 비교 대상이 되었던 초합금원이 워낙 올드한 제품이다 보니까 솔직히 상대적으로 빛나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원작 자체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원작이 팬이 아니라면은 요즘 로봇들에 비하면은 또 그런 막 디테일, 설계, 프레임 이런 걸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이 로봇의 기준이 된다면은 좀 많이 심심한 부분이 있다는 태생적인 한계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게 장점이 되는 분도 계시겠죠. 제 최종 점수는 10점 만점에 8.5점입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였습니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